와, 많죠. 야, 네, 준호준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 유생이고요. 일단은 이게 물소리가 좀 심하니까 여과기를 좀 끄고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 안에 이제 유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5군데, 6군데, 7, 8군데 뭐 이렇게 나눠갖고 유생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유생들은 제가 전부 번식한 유생들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엠페로주트 번식을 시작으로 해서 엠페로주트들을 또 분양 보내고 이렇게 또 히말라야 주트들을 다른 분이 번식한 걸 데리고 오고, 또 이제 또 이 스페니쉬나 이런 다른 종들은 제가 또 번식한 거고, 어쨌든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유생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가장 많은 게 지금 보시면은 이 히말라야 유트 유생이고요. 이 친구들이 중국에서 온 틸러토트리톤 속에 속하는 히말라야 유트입니다. 뭐 종명은 샤누룸이라고 하는데 엠페러가 이제 같은 틸러토트리톤 속이고, 엠페러는 샹징이라는 학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같은 속의 다른 종이에요. 그래갖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이따가 제가 변태한 아이들로 조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거의 다 지금 발달을 해서 이제 아가미만 흡수가 되면은 땅으로 올라와서 이제 변태를 하는 그런 단계고요. 사이즈별로 좀 나눠놨어요. 이쪽은 아직 좀 더 어린 아이들, 얘네가 태어난 시기도 다 다르고 먹는 거에 따라서 크는 게 또 좀 차이가, 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생기면 또 얘네가 서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 동족 포식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최대한 사이즈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약간 좀 큰 사이즈고, 이제 이쪽이 아직 제일 어린 사이즈. 여기는 이제 냉장보다는 실지렁이, 이렇게 실지렁이를 급여해서 좀 더 빠르게 키우고 있고, 냉장도 또 사이즈가 가닥이 좀 두껍고 크기 때문에 좀 작은 아이들, 작을 때는 이렇게 실지렁이를 급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자주 갈아준다고 갈아줘도 찌꺼기들이 있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전날 먹은 실지렁이나 냉장 같은 게 이제 남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허물이고요. 제 먹는 건 줄 알고 달겨드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찌꺼기들을 한 번씩 매일 아침마다 뽑아내서 버리고 있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산 대용 스포이드인데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쪽엔 조금 큰 어항에, 와, 여기가 좀 많이 있죠. 이런 큰 어항 같은 경우는 뭐 물을 자주 환수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좀 지내는데 무리가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제가 질산염 흡수를 위해서 또 수초 같은 거를 덜어 좀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상보다는 그 사육에 초점이 맞춰진 사육장이라 지금 이게 사육장이 약간 휑하고 그러긴 한데 아이들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있고, 이렇게 확실히 좀 큰 데서 키울 때 사이즈가 좀 더 커지긴 하더라고요. 같은 뭐 온도에서 이제 키울 때 아래서부터 변태하기까지가 똑같이 이제 태어났다면 같은 기간에 변태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기간 동안 변태를 할 때 잘 먹은 애들은 좀 크게 변태를 하고, 덜 먹은 애들은 좀 작게 변태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유생 때부터 좀 잘 먹여서 크게 변태를 시키면은 변태 후에도 좀 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고, 이 히말라야 뉴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완수생이 가능하거든요. 변태 후에도 이렇게 여전히 그냥 물속에서 키울 수가 있어요. 엠페로 뉴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육생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거의 익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히말라야 뉴트 친구들은 수생에서 계속해서 키울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변태한 아이들 보여드리기 전에 저 옆에 다른 뉴트들 좀 보여드릴게요. 라이트를 켰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친구들이 스페니쉬 립 뉴트, 알비노 개체들이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방치항에서 키우던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가 낳은 알을 건져갖고 수거해서 살린 아이들입니다. 좀 덜어 분양을 하고 3마리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많이 컸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닭살처럼 살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유럽종, 얘네는 이제 유럽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이쪽에 보시면은 아주 작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유생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엄청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가격이 떡상한 중국 파이어벨리드 뉴트입니다. 차이니즈 레드벨리 뉴트라고도 하고요. 그 외 붉은배 영원, 이마트나 청계천 같은 데서 5,000원, 4,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하던 그 뉴트들이 이 아이들이고요. 얘들 이제 하우스 안에 어항에서 성체들을 키우고 있는데, 알을 지금 계속 낳고 있어서 알을 수거해서 이렇게 유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릴 때는 실지렁이나 물벼룩 같은 걸 이용해서 제가 키우고 있고요. 얘만 해도 벌써 지금 나온 지 조금 된 거고, 이게 진짜 갓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어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처음 딱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거든요. 얘네가 제대로 못 쓰고 옆으로 누워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대로 이렇게 딱 자세를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면 꽤 많아요, 여기저기.
지금 안 그래도 알을 계속해서 낳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변태한 아이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짜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엠페로뉴트 친구들입니다. 이 엠페로뉴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샵 도매도 보내고 행사 때 또 많은 분들에게 분양을 보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딱 봐도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변태하는 과정에서 좀 장애가 있거나 먹이 활동이 밀려서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거나 이런 아이들을 제가 또 죽일 수는 없어서 모아놨고요. 일단 뭐 키우다가 이런 약해진 애들은 죽는 경우가 많지만 죽더라도 일단은 밥 먹으려는 의지가 있고 또 살고자 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제가 먹이 똑같이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상태가 얘는 거의 많이 좋아졌어요. 얘네들도 색이 많이 올라오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친구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팔이 좀 안짱다리 안으로 이렇게 좀 접혀갖고 조금 이런 기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이쪽은 이제 저도 이제 또 추가 번식을 위해서 몇 마리는 성체까지 만들어서 또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겨놓은 아이들이고, 지금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태한 아이들 먹이를 줄 때 이렇게 그냥 티슈를 깔고 티슈 위에다가 실지렁이를 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얘네가 알아서 와가지고 받아 먹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많이는 못 남겨놨어요. 하도 요즘 엠페로 찾는 분들이 많아서 4마리, 엠페로가 4마리고 이쪽은 히마리입니다. 히마리가 크게 변태한 아이가 한 마리 있어서 히마리도 한 마리 그냥 키우고 있고요. 여러분 조금 이제 특이한 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좀 다르지 않나요? 예, 이 친구입니다.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아이들 보면 무늬가 이렇게 좀 검었잖아요. 이게 원래 일반 엠페로의 발색이거든요. 배경은 검었고 이게 저 점 부분이랑 라인이 밝게 이제 나오는 게 엠페로뉴트의 특징인데, 얘는 보면 검은 부분이 없어요. 그죠? 완전 밝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정색이 없고 얘는 붉은색이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등에 묻은 거는 실지렁이가 묻은 거라 이건 이제 금방 떨어지고요. 얘가 처음에 저는 이제 알비노가 아닌가 의심을 해봤는데 눈은 또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T 플러스 티록신이 포함되어 있는 알비노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보고 있고, 왜냐면 이제 T 플러스 같은 경우는 성장하면서 눈이 검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유생 때 눈이 빨갰는지 이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또 번식을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알비노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이제 모프기는 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제 모프라는 게 어떤 형태의 변화잖아요. 이런 이제 확실히 검은 친구들이랑 다르게 그럼 더욱더 붉은 색감, 약간 하이포 느낌의 알비노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이한 알비노 친구가 한 마리 나왔고, 일단은 이게 자라면서 또 색이 혹시 찰지 아니면은 색이 아예 또 더 없어질지 이제 모르잖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제가 한번 잘 키워보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이제 진짜 특이한 모프가 맞다면, 야, 이거 엠페로뉴트의 모프는 좀 세계적으로도 귀하거든요. 아주 귀한 뭐 국내 첫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든지 그렇지만 설레발을 치면 안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도룡뇽 종류들이 발색의 변이가 이제 많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색깔이 이 친구가 유지가 된다면 이쪽 계열로 이제 계속 번식을 시키면서 이런 발색을 또 고정화시키면은 매니아들에게 또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게 엠페로뉴트랑 히말라야 뉴트 차이, 지금 변태한 아이들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왼쪽이 지금 엠페로고 이 친구가 히말라야 뉴트거든요. 근데 약간 발색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무늬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이런 가운데에 하얀 선이라든지 이런 동그란 무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도드라지는 반면에 히말라야 뉴트는 좀 더 밋밋한 느낌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두상도 조금 차이가 나요. 이 엠페로에 비해서 이게 앞부분까지 꺼멓게 차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뉴트도 국내에 들어온 히말라야 뉴트가 그동안 두 종이었어요. 이 샤노룸이란 종이랑 베로코서스 뭐였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어갖고, 또 이제 히말라야 뉴트 두 종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국내에 최근에 많이 풀린 샤누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무늬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엠페로뉴트는 이제 변태 후에는 육생으로 키워야 하는데 얘네는 육생도 되고 완전 수생, 물고기처럼 그냥 열대어 키우듯이 물에서 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뉴트도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고, 우리 또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게 그 같은 속에 다양한 종들을 키워보는 게 또 재미가 있잖아요. 국내에는 아직 이 텔로 속에 있는 종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종들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양서류 매니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육 정보 전해드렸습니다.